지난 한 주도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닌가 봐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어려운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고 힘든 걸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래? 라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럴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격이 문제가 되면 그건 질병이 될까요? 그게 질병이라면 그러면 치료는 가능할까요? 자세한 얘기는 이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연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연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다룹니다. 성격장애에 대한 거.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성격장애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 우선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격이라는 부분은 그 어떤 개인을 특정 짓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적 성향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거 그런 거. 예, 그런 네네. 거죠. 예, 예. 뭐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든 특정한 상황이든 그 사람이 독특하게 보이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행동 양상을 얘기하는데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를 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다? 나한테 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라고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거나 한쪽만 너무 강하게 보인다면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이 된다면 저희가 좀 성격장애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얘기 드린 A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성향이 너무 짙다 보니 직장 상사가 뭐 넘겨주는 일을 나한테만 넘겨준다? 예. 너무 부당하다. 예. 어떤 민원이나 이런 처리를 할 때 너무 나한테만 좀 똑바로 안 해준다. 늦게 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뭐 소송을 한다든지 너무 많은 민원을 넣는다든지 예. 그리고 뭐 친구들도 좋은 의도로 하지만 너무 의심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지거나 한다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니까 이를 성격장애, 인격장애가 있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은 타고난 거 아니냐. 이건 고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성격 장애까지 가면 이분들의 성격 장애는 그러면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나요? 분명히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적인 영향도 한 50에서 60%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네. 그 쌍둥이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쌍둥이인데 이제 입양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분명히 환경적으로 다른 부모님이나 다른 환경,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성장을 했는데도 예. 유사한 성격이나 성향을 보이다 보니 타고나는 거지, 그거. 예, 그 유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겠다. 예.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하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성장하거나 네. 아니면 양육되는 과정에서 예.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예. 이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들이 성격장애를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이게 너무 많기도 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약간 재밌기도 하고 조금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세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그룹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진단 체계에서는 예. 성격을 한 10가지로 나눈 다음에 크게 A, B, C 세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A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냉담하거나 좀 시큰둥하거나 네. 좀 특이해 보이는 성격들. 예. B군 같은 경우에는 좀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네. 변동성이 많고 변덕스러운 모습들. 네. C는 좀 불안이나 좀 공포심이 많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군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이 이상하고 엉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일단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선생님. 예. 이 편집은 뭐 동영상이나 글 쓰는 얘기 편집이 아니고 예. 의심하는 얘기인 거죠. 예. 예. 아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성격장애 얘기를 했을 때 예시로 드린 그 A 씨. 케이스가 예. 네네. A 씨가 네. 조금 편집성 성격장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조금 나를 기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조금 나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긴장돼 있고 어떤 유머 감각이나 이런 부분도 별로 없고요. 예. 항상 좀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 경계심이 많죠. 그래서 좀 고집스러운 부분도 보일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좀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의심을 하다 보니 예. 나한테 피해를 준다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예. 아니면 좀 병적일 만큼 질투심이 많은 분들이 일부는 편집성 성격 장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서 애정이 떠났을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 다른 사람이 생겼을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 그런 분들. 예, 실제로 그게 실제가 아닌데 예. 나는 그렇게 주변 상황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성격입니다. 첫 번째 성격 장애는 편집성 성격 장애, 의심이 많으신 분들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입니다. 분열성은 말은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조금 히키코모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은둔형 외톨이들. 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분들은 크게 이렇게 사회적 생활이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데 크게 욕심이 없으시고요. 예. 혼자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더라도 좀 크게 감정적 동요 없이 냉담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도 많이 빈약하시지만 예.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고 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사회적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조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만나니까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좀 뭐 히키코모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방에서 혼자 막 이렇게 연구하는 수학자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잘 안 만나고 만나도 좀 무뚝뚝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천재 과학자, 천재 수학자 이런데 사람들이랑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연구해서 막 노벨상 받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잘 풀린 경우고. 그렇죠. 이제 잘 풀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지금 쌓아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죠. 보통은 이 성격 장애들이 전반적으로 청소년기에 많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 성격 우리 얘기했지만 항상 일관되고 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어야 되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확실히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이름의 인격장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분열형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예, 분열형은 분열성과는 정말 다른 성격인데요. 조금 주변에서 보시기에 조금 이상하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좀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게 텔레파시일 수도 있고 조금 마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좀 초능력이 있다. 아니면 저희가 관계사고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왠지 모르겠지만 다 나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뭔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뭔가 날 쳐다보는 게 어떻게 나를 아는 사람인 것 같다.처럼 조금 특이해 보이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점성술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일반적 종교 말고 좀 유사 종교의 어떤 신도나 어떤 그 리더 같으신 분들은 분열형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B형은 선생님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B형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극단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뉴스에서도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범죄 사건 같은 거 한 번씩 일어나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죠. 저희 또 프로파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조금 정서적으로 깊게 가져가지는 않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예. 말 그대로 이 사회의 규범을 많이 어기는 행위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어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죄책감도 전혀 없고. 예. 네. 그 크게 이게 죄의식이 많지가 않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입니다. 요게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연예인 어떤 분이 이제 커밍아웃 하신 경우도 있었고. 자, 경계성 인격 장애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예. 본인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예. 예. 불안한 이유는 내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타인이 나를 놓고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누군가가 날 버리고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예.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사람과 친밀감이 굉장히 많아지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죠. 물론 멀어지면 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겠지만 네.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너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멀어지면 멀어지기 때문에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럼 늘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항상 대인관계 할 때마다 불안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잡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좀 위험한 네. 자기를 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그런 행동으로 좀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성 때문에 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애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의존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 증오심도 많이 생기다 보니 예.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을 평가를 할 때 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아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떠난 사람, 예. 나쁜 사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성향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떠나게도 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 예, 굉장히 극단적으로 불안했다가 또 힘들어했다가 예. 충동적이었다가 그렇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관계가 됐건 연인 관계가 됐건 이렇게 좋은 시기도 있고 약간 싫어지는 시기도 있고 요 정도의 진폭일 텐데 이분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예. 자, 비군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뭔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아, 나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해야 되는데 네. 나만 중요하군요. 예, 예, 예. 세상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리고 내가 또 조금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고 예. 조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 내면에는 사실 좀 이렇게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받는 시선과 어떤 이런 대우, 네. 어떤 주변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학문이라든지 예. 어떤 자기의 일에 있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성격 장애가 전부 다 뭐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닌 게 또 이렇게 성공을 이루셔서 원하는 게 쟁취가 된다면 네.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높은 직위나 아니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내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오히려 다른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예. 조금 무가치감, 내가 예. 가치가 좀 없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고통받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일반적 대인관계보다는 조금 나보다 더 괜찮은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무리에 계속 속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나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한테 조금 감정이입을 해서 예. 공감해주거나 하는 능력은 네. 조금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군의 세 번째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연극을 해요? 저 연극할 때 저희가 표현을 굉장히 크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뭐 행동도 굉장히 과장되고 감정도 과장되게 표현하시지만 네. 어떤 외모나 외향적인 부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예. 꾸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란 듯이 예. 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죠. 예, 저희가 예. 꾸미는 건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을 쓰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꾸미게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어떤 무리에 있거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다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들을 좀 조절하고 싶어 합니다. 예. 사람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피하고 싶거나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 내 감정이나 행동을 크게 저희가 드라마틱하게라고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느끼느냐 속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상황을 쟁취하고 예.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음. 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 좀 도구로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B형 알아봤고요. C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C형은 특징이 두려움, 불안입니다. 예. 두렵고 불안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그래서 회피를 하고 그래서 의존을 하고 그래서 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부터 한번 볼게요. 회피성 성격 장애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네. 거절받는 게 두려운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네. 너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오해해서 네.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거절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 거절받기 싫으니까 어떤 나의 얘기를 한다든지 나의 예. 주장을 피력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많고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좀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 네. 중에서 이렇게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분들은 사람하고 관계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할까봐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 혹시나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거나 했을 때, 예.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네.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애시당초 시작을 못 하고 예.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만 찾아 나서는데 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친한 없잖아요. 친족 네. 관계거나 친구 몇 명밖에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네. 오히려 친족 관계도 예.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거절이나 훈육도 있을 수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절로 받아들일 경우에 예. 또 이 가족 관계도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든 걸 느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병원에 스스로 오시지 않나요? 많이 오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회피성이 많아요라고 오시진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조금 이러한 분들 때문에 아니면 이런 상황에 계속 처해 있다 보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내가 조절이 안 되니까 뭔가 힘들다, 뭐 잠을 못 잔다 네.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의존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의존한다기보다는 의존할 대상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의존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네. 의존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해서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들 네. 내가 의존의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네. 내가 정말 하기 힘들고 좀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헤쳐나가야 예. 이 사람으로부터 계속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예.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착취적인 경우라든지 예. 아니면 사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일부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 네. 저희가 선뜻 보면 그냥 이건 이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분리가 돼야 되는데도 계속 같이 있는 분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됐을 때는 예. 이분들도 고통받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의존에 대한 욕구가 너무 높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의존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의존하거나 네. 의존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순종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믿고 있는 그 빠져 있는 신도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마마보이들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을까요? 어때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아니면 특징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는 분명히 의존의 욕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C군의 강박성 인격장애입니다. 대충 알 것 같은데 강박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 예, 사실 이제 강박 장애랑은 조금 다른 결이기는 한데 네. 쉽게 생각하면 인색한 하지만 굉장히 성공한 사장님? 떠오르네요. 네. 예, 예,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예.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 예. 조금 이제 소유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옳은 일만 행하는 좀 강직한 마음도 있고 도덕성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네. 조금 진취적이진 하지만 네. 인색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는 어려운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성취도도 높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 네. 뭐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도 잘 못 버리고 그러신다면서요. 소유욕도 굉장히 강하시고 이제 예. 완벽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언제 필요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유하고 조금 길게 끌고 나가면서 네.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10가지 성격 장애를 한번 선생님 알아봤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선생님? 실제로 제일 많은 유형은 사실 C형 중에서 회피형이라고들 회피형. 많이 말하시기도 하는데 예. 사실 성격 장애 있으신 분들이 다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잘 없고요. 예. 하지만 진료 환경에서 어떤 분들을 조금 많이 접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B형 환자분들을 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격의 이 높낮이가 큰 분들 이런 분들이 비교적 흔하신 것 같다.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예. 그 좀 A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은둔해 있기도 하고 하다 그렇겠지. 보니까 예. 다른 스스로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B형이나 오히려 C형 같은 경우에는 예. 대인관계 하면서 환자분들 스스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니까요. 그런 문제들로 병원에 좀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른이 돼서 확 나타나는 건지 그 연령대가 따로 있습니까? 진단할 때 저희가 연령의 기준을 정확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성격이 생기는 원인에 있어서도 뭐 유전도 있겠지만 다른 사회적, 가족적 원인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청소년기부터 많이 이런 성격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성인이 돼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소아청소년은 항상 좀 변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아직 성장하면서 아직 경험이 다 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성인이 돼서 진단을 좀 하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일관되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을 봐야 되다 보니 사실 시간도 좀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인에서 진단이 많이 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10가지 설명을 쭉 듣다 보니 몇 개는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 선생님을 만나야 하나? 이 타이밍이 어느 지점에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네. 좀 들거든요, 선생님. 네. 어떤 정도가 되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이제 처음 저희 이제 병원에 있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 이제 이 진단 기준이나 성격 장애를 한번 읽어보면 너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한 서너 가지 느낌이 좀 와요. 네. 그렇다고 다 병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다른 이제 저희가 내과나 외과도 보면 사실 다 병원에 아프다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하면 요리하다가 어머니들 손가락 찢어지면 병원 안 가시잖아요. 예. 또 수영 선수는 보통 병원에 가야 될 겁니다. 직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그런 기준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일단 당연히 내가 너무 괴롭다면 병원에 오시는 게 맞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반복적으로 뭐 사람 관계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나도 모르겠지만 계속 직업 내에서 갈등이 계속 생긴다. 예. 하면 한 번쯤 병원에 오시는 걸 고민을 해보시고 내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거나 내가 불편해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게 맞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 왔어요. 오신 분들이 선생님 저 편집성 성격 장애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오시나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도 간단하고 너무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예. 보통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다 진단 기준들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성격장애 얘기 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내가 성격장애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이나 불면 예. 같은 증상들을 처음에는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치료는 선생님 이분들 어떻게 하세요? 사실 성격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지금이 있기까지 많은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걸 제가 어떻게 한두 번 면담이나 약으로 뚝딱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소위 말하는 저희가 면담 치료 아니면 정신분석 치료, 뭐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이런 정신치료 이런 이름의 면담 치료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경험들이 영향을 주고 또 어릴 때에 또 어떤 몇 가지 트라우마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면담 치료를 1, 2회에서 끝날 수는 없고요. 예. 이런 환자분들이 가진 무의식적인 부분이나 자신도 모르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오랜 기간 꾸준히 면담을 하면서 환자분 스스로 그 부분을 알 수 있게 저희가 보조해주는 면담 예. 그리고 환자분이 스스로를 좀 알아갈 수 있게 예. 가이드해주는 좀 더 면담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몇 개 해당이 되는데 근데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정도인 것 같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면 당장 집에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요건 좀 바꿔보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 성격 장애를 타겟으로 해서 당신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쓰세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물론 이제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자기를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은 나를 하거든요. 객관화하자. 예. 예. 근데 사실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다 저떻다 생각을 하는 것들은 객관화하기도 힘들고 똑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일기를 조금 많이 적거나 일기를요. 네. 일기를 쓰면 뭐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조금 일기는 상황만 적지는 않고 우리 애기들이 일기를 쓰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담아내잖아요. 네. 어쨌든 성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내 생각과 감정이 반복되고 일관되는 어떤 성향이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쭉 꾸준히 적어 가시고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분들.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성격장애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내 성격장애의 원인일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네네. 가족분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성격 장애로 오시면 사실은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격 장애 얘기를 할 때 항상 대인관계, 사회생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네. 회사는 바꾸면 되고 친구는 끊어버리고 새로운 친구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야, 그러네요. 가족은 그게 안 되네. 가족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반복적으로 굉장히 만성적으로 갈등 관계를 계속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가족분들이 오시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성격이라는 건 개인이 가지는 특징적인 특정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조금 그 사람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힘드니까 네. 저는 가족분들도 같이 좀 정신과를 같이 뭐 네. 오셔도 되고 네. 아니면 환자분하고 다른 정신과를 가셔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으시고 스스로도 조금 관리를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10가지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아주 수려한 외모로 편안하게 교회 오빠처럼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정신건강의과 전문의 김연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신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인 클레오블로스도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